자, 제가 지난주일 내내 한동훈이 중재를 해서 윤이 양보하도록 명분을 만들고 의사하고 대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 굉장히 어려워진 총선을 뒤집는 어떤 수는 없다. 지금 의사 파업 문제가 이대로 총선까지 계속되면 여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여권이 패망을 한다. 의사라는 최고의 보수 집단을 적으로 삼으면서 이제 나이든 노인분들의 불편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면 보수표가 여기저기서 다 달아나지 남을 표가 있겠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윤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너무나 강경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한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의사들하고의 지금 협의를 갖다가 하겠다고, 그리고 정부가 좀 유연해지자고 용산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 윤이 물러설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이 주말 토, 일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이 면허 정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의사와 대화하겠다. 한동훈이가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와 50분간 논의 후에 대통령실에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한테 협의체 구성해서 당과 처리안을 모색해달라. 이 맞는 방법이죠. 이렇게 대통령은 뒤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뒤로 빠질 수 있도록 한동훈이 명분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무슨 이종섭이나 황상무 문제는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 달라서고 중재해야 될 부분에는 뒤에 빠져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걸 꼭 하라 해서 하나요? 하기 전에 이 일부터 했어야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제 24일 한덕수 총리한테 당과 협의에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 이랬습니다. 한동훈이가 24일 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뒤 대통령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즉 한동훈이 중재하고 윤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다. 진작 일이 됐어야죠. 윤이 선회하려 해도 체면 때문에 선회하지 못하는 걸 한동훈이가 체면을 만들어줘야 된다. 내가 몇 번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참 기가 찬 이야기예요. 자, 한동훈이는요,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단과 50분가량 비공개로 만나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된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있다고 말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은 한동훈에게 정부가 26일부터, 즉 내일부터 조치에 나서겠다라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재검토해달라 했고, 한이 유연한 처리 방안과 정부 의료계 간 대화 라인 가동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요일부터 시작될 그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일단 유예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크게 보면 일단 대화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총선 뒤에 이 대화 원칙 합의에 따라서 건설적인 서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물론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사법 처리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화할 건지라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의사와 대표자, 지금 의사협회가 선거를 하고 있고 지금 2명으로 압축됐잖아요. 근데 의사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전체 의료진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단체 대표들을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의사단체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대 교수협의회라든지 또 전공의 협의체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개원의 협의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사협의체들이 전체 협상 라인 일단 정리를 의사들이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의사들 단체 대표들을 정하고 거기에서 협의해야 될 내용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얼마로 확정하는가. 자, 정부가 그 부분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수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응급,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서 의료 공급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쭉 서로 간에 협상할 제목들을 다 정해야 돼요. 주제들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한 6개월간 시간을 두고 합의하기로 한다라고 서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사법 처리를 중단하고 의사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총선 뒤에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이 사태를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막장을 향해서 가게 되면 서로가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국민의 욕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또 정부 또한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소란을 일으킨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강경했어요. 그래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나와 2,000명 변경 없다, 면허 정지 진행하겠다. 그런데 윤이 한동훈이 중재하자 전격 수용했어요. 참모와 회의 중에 한 해 요청을 보고받자 총리에게 협의체 구성하라고 즉시 지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진작에 저는 윤 대통령이 턴하고 싶었다고 봅니다. 근데 윤의 턴을 갖다가 한동훈이가 당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자, 교수들이 정부 안 변했다, 만난 취소를 요구했는데 한동훈이가 나를 믿어달라고 설득시켜서 비공개 회담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자, 막상 의대 교수 회비에는 2,000명 정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일단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을 완화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물러서는 것이 답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의 기조 변화 조짐은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이야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이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하고 한동훈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한동훈과 대통령실 참모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이관섭 비서실장 등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노태우가 6.29를 발표를 전두환하고 협의를 해서 했듯이 이 문제 또한 대통령실에서 변화를 갖다가 결정한 다음에 한동훈과 협의를 해서 한동훈이 건의하는 형식을 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정 갈등의 새 국면이 열리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가 일단 입장을 선회했고, 선회한 이상 서로 간에 대화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당과 협의에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고,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 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안에 이런 모임들이 이제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부 좀 정권의 부정적인 언론들이 스스로 탄핵의 길을 향하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 정권이 스스로 지금 민심을 박살내고 이종석, 황상무 이런 걸로 자살골을 넣고 있었다. 자, 그래서 국힘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빠지면서 한동훈이 윤에게 이 문제들을 요구했고, 그래서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지지율 하락이 윤이 시작되면서 결국 물가 또한 굉장히 이 데미지를 주고 있고, 자, 대파 875원을 이재명이가 지금 떠들고 있다. 그래서 또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개발 공약들이 세수가 줄었는데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강경하게 가면서 윤이 국민의힘을 방하게 하는 이중첩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좌파 언론들이 떠들고 있고, 정부가 의대 2,000명 정원 제로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의 여러 실수에도 윤의 실수만 지금 비춰지는 형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드러나고 말았다,
멘붕에 빠진 조중동이 최근에 보수가 기록적 패배를 기록한 4년 전보다 더 정권 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투표율을 맞게 됐다 했고, 최운중앙일보 주필은 용산의 최대 오류는 자기 내부 논리에 대한 선택적 과잉 공감이다. 자, 데일리아는 대통령이 신문 일면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했고, 조선일보 주필 강천석은 벌써 참패 요인, 국힘 참패 요인을 분석하는 그런 글을 실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탈 세력만 나오고 있고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 반윤석열이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 연합을 증가시켰다라고 말하고, 레닌의 책 제목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언급하며 지금 스스로 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물을 때가 됐다. 반성할 시간 여유조차 없다. 행동하라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무엇을 해서 안 되는가를 대통령이 잘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은 보수 언론의 멘붕을 갖다가 리얼하게 보여주는 이 멘트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곱진 않지만 이재명에게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유권자들은 애가 탄다. 강감찬 아꼈다 임진왜란 때 쓸 수 없다며 급하게 출발했지만 산뜻하게 이재명을 압도하는가 싶었는데 기어이 대통령은 코끼리만한 덩치를 드러내고 말았다. 정권 심판론이 바람을 타는 것은 윤석열은 국민 앞에 오만한데 대통령 앞에서 유일하게 깡따구를 보인 한동훈이 총선 뒤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분석했다. 남자의 질투는 무슨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김순덕이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건 한동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도 전부 질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강 벨트부터 충청권, 수도권 전체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자, 그런 지금 선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실수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되고 윤의 실수만 부각이 되었는데, 이제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윤이 바뀌는 계기가 돼야 되고, 한동훈은 그 긍정적인 역할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했어요.